진짜 고생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정기환 대표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게 지금. 엄청 놀랍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왜요? 예고편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저런 이야기 했을 것이다라고 할 때 절대로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론이라도 있었으면 엄청 놀랐을 텐데 네. 역시 지금까지 명태균의 녹음 그리고 강혜경 씨의 진술, 김태열 소장도 직접 들었다는 그런 정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질 정도는 아니고 봐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구나. 명태균의 말은 거짓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은 확실히 해줬다고 봅니다. 명태균의 말도 거짓이 없지만 강혜경 씨 말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니라는 듯이 했으나 결국 이렇게 나오네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김영선이 경선 때 뛰었다는 거는 대통령 경선 때 김영선이 도와줬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제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공천 농단, 거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관여돼 있을 거라고는 다들 짐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육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네. 이상의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자꾸 축소 은폐하려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거짓의 성이 저 녹취 하나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기환 대표가 워낙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제보한 겁니까? 이 제보의 그 경위와 누가 제보했는지까지 한번 쭉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녹음의 내용을 이제 보십시오. 어디서 녹음한 것 같습니까? 소리 잘 들리지 않지 차 이런 않습니까? 데서 차가 한 거 한참 아닐까요? 이동 중이지 않습니까? 이동 중일 때 명태균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이제 녹음을 했겠죠. 전화 통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동 중이었다. 그러면 녹음한 사람은 정해지죠. 그럼 거기에서 운전을 했던 사람일 테고 운전했던 사람은 한 2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2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공교롭게도 그 2명이 다 성이 또 김씨입니다. 대한민국에 성이 제일 많으니까 뭐 김씨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녹음한 것이고 그 녹음을 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민주당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이 사람이 전달을 했느냐 아니면 이 녹음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제3의 누군가에게 전달된 뒤에 민주당으로 제보됐느냐는 것은 알 수가 없죠. 현재 민주당은 공익 제보, 이 제보자 보호한다고 지금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보자 신원보호를 지금 하고 있고 세워나가면 큰일 난다고 아주 그냥 안보,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녹음자가 제보자이냐 아니면 녹음자가 제공한 이 녹음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것이냐는 이제 따져봐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든 제3자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좀 의심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공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도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아침에 했는데 저도. 만나자고도 하고 아마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 전화도 차단돼 안 있을 받아요. 거예요. 자동 차단이 돼 있다고요. 아니요, 차단은 안 됐어요. 계속 신호가 계속 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저보다 급이 높은 거예요. 저는 지금 차단이 돼 있던데 제가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어쨌든 차단이 돼 있던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이게 자동으로 뜨던데요. 자 이분이 누군가에게 제공을 했는데 자 오늘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자면 검찰에서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사 그럼 받았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 이분 휴대전화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전화기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다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녹음한 당사자가 제공했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것이 리킹 약간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어쨌든 터져 나왔다. 제3의 공익 제보자 이건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것이 앞으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전에 이제 그 저 소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녹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좀 추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차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왜냐면 핸드폰을 제가 들고서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막 녹음해야지 그리고 켜놨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사람과의 녹음은 자동 녹음이 되겠지만 남이 틀어주는 거를 녹음하려면은 자기 핸드폰에서도 녹음 기능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는 사실은 옆에 사람이 있거나 뒤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렇다고 한다면 달리는 차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녹음이 돼요. 블랙박스로. 그럼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나중에 어딘가에 좀 보관했다가 이 상황에서 조금 풀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나 그게 블랙박스일 수도 있고 뭐 전화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저 소리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네.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전화하는 사람은 명태균 씨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화의 현장이 녹음이 된 거예요. 저는 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상황이 매우 이제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 왜 이러냐 이런 안타까운 그 기분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통쾌함이 있습니다. 아까 신인규 그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경선 이후에 관계를 끊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관계를 끊었습니까 저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경선 한참 뒤에도 전화를 지금 하고 저런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관계를 끊었습니까? 저게 2022년 5월 9일자 그러니까 통화인 것 말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혀 관계를 안 끊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달래주려고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관계를 끊었다. 거짓말이죠, 첫째. 둘째,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천 개입을 했구만. 사실이다. 근데 저게 뭐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다. 네.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셋째, 나머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나머지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지금 되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일 것이고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주 우연히 뭐가 굴러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제보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 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 요 중간 과정, 앞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제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구체적인 저의 뭐 이런 추정을 다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연히 뭐가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대표님, 이 상황이 갖는 의미, 또 대통령의 저 내용,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것이 갖는 뜻은 뭘까요? 일단 용산이 거짓말 시키었다. 용산이 침묵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이것도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 뭐 대통령이 공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요청에 의해서 자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현행법 위반이죠. 그렇죠. 정책 중립 위반이죠. 그러면 그렇죠. 당무 개입에 대한 것들 당연히 위반이고 그러면은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야 탄핵감 아니냐라고 이제 나올 텐데 네. 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고 주변인들이 나와서 명태균을 공격했을 때 지속적으로 명태균을 역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누군가 조작했다. 이것도 대통령 목소리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확정하느냐. 증거 하나로는 부족하다. 있는 거 한 100개 정도 가져오너라. 그래야 우리는 확인하겠다라고 이제 억지 우격다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반응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왔으면. 근데 지금 정기한 평론가님 얘기에 따르면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첫 그런 번째는 얘기예요? 아무 말 안 한다. 아무 말 안 한다. 아예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또? 아예 안 해버리면 뭐 이제 대답하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이럴 수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전언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 혹시 너무 충격입니다. 네. 하나의 또 이제 해명의 방법이 있다. AI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우스개입니다만 근데 이제 정황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요걸 공개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명태균 씨가 들려준 후에 그러니까 뭐 들려주는 과정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도 지금 공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마 아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윤 대통령이 네. 나는 분명히 했다. 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안 쳐, 뭐 안 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말한 거야. 그래서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 명태균 씨가 이 설명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더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또 전화가 왔다고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더라. 그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 내일이라는 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놓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제 들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명태균 씨 설명까지 덧붙이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는 공천해줘.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껴있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AI 윤석열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 씨의 설명을 들으면 김건희 여사가 모든 거를 다 그냥 정리해버렸고 대통령은 딱 시키는 대로 들은 것 같아요. 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막 나라가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막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거 이제 확인된 것 뿐이지. 야, 이거 정말 놀랍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건지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면 국정조사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빨리 확인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이걸 감정을 부풀리고 또는 지금 흥분한 상태를 계속 드러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다 나왔는데 무슨 지금 이걸 더 놀랄 일입니까? 아니 저는 그 설명이 더 웃겨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고 명 씨 설명에 의하면 윤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에게 전화해도 되나 보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저 녹취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공천할 때 아무런 개입 없었다, 뭐 어떠한 압박 없었다라고 했던 게 또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다 거짓말로 도배됐다라는 것이 저 녹취 하나로 깨졌기 때문에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상황을 우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든요. 이거 형사 절차를 준용하지만은 형사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네.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8조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정면으로 위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려고 하겠지만은 대통령 당선인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내일 취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전례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명확하게 요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 제1조 1항 위반, 헌법 제8조 위반으로 저는 즉각 파면돼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다. 자 우선 이제 정기환 대표님 아침부터 또 속보 내보내시느라고 바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고 이제 좀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바로 반응을 보였네요. 공관위원장 그 당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 명태균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 나는 공관위에서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가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받은 적 없다. 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건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공관위가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는. 김 여사한테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각자 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상현 이거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정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했던 이야기도 대통령의 주장이고 나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내가 정치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 넣지 마라. 본인이 일관되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에서는
공천의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김영선으로 선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없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의 육성으로 우리가 들은 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윤상현은 서류 하나 들고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에 살짝 끼어넣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관위에는 대통령 사람도 있으니까. 아, 자기는 아니고 남이 그러니까, 유출했을 것이다. 네, 혹시 나는 아닌데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지금 각자 소생의 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명태균의 발언에 보면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사람을 이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좋은 사람 골라 넣어야지 너 이런 사람이가 내가 얼마나 애먹은지 알아? 라고 맞아. 했던 말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워딩은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투어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은 한 몸으로 한 배를 타고 사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자라고 저는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아... 또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은 바가 없다고 할지 들은 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을 저는 파열의 신호로 봐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보호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아마 오늘 첫 일성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멸사봉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진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된다. 여기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저 녹취를 놓고 보면은 윤상현 의원의 저 해명도 지금 녹취랑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공관위에서는 지금 뭔가 보고가 들어갔는데 본인은 들고 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들고 가지 않고 전화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정말 저 해명 자체를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은 네. 아마 윤상현 의원님도 이게 이제 특검이 들어가고 수사가 개시되면은 최소한 참고인 이상으로는 수사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휴, 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끝까지 우기잖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뭐 공중으로 날아가 말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네. 자 그걸 혹시 대통령도 녹취해놨다? 아니면 요즘 용산이 저 아십니까 도청되고 있다는 거? 미국, 러시아, 그렇다면서요? 북한, 일본으로부터도 도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도청자를 누군가 확보하면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